가벼운 탈수증이 노인의 치매처럼 보일 수 있으며 혼란, 피로, 심지어 기억 상실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점은 노인의 99%가 도움이 되기보다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물을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술을 더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시는 방법과 시기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노인들이 매일 저지르는 물에 대한 가장 흔한 실수와 몇 가지 작은 변화가 어떻게 단 7일 만에 에너지, 소화 및 집중력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이러한 팁 중 하나는 항상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클라라라를 만나보세요. 그녀는 72세이고 예리하고 이야기가 풍부하며 아침 산책을 결코 놓치지 않는 그런 여성입니다. 은퇴한 사서인 그녀는 항상 건강을 조심하고 채소를 먹고 소금을 조심하고 일주일에 2번씩 요가를 실천합니다. 클라라라의 겉모습은 잘 늙어가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속은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이었다. 몇 달 동안 그녀는 오후가 안개가 자욱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피로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녀의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왜 방에 들어왔는지 같은 작은 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나이가 들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늙어가는 느낌이 이런 게 틀림없어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클라라라는 속으로 뭔가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라는 웰빙 휴양지에서 막 돌아온 이웃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야 자신의 물 습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몇 가지 작지만 중요한 수분 섭취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실수는 조용히 그녀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명료함을 둔화시키며 실제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몇 가지 간단한 변화를 주자 그 차이는 밤낮 같았습니다. 이유 없이 피곤함을 느끼거나 몸에 좋지 않은 작은 변화가 생겼다면 클라라라의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에게 큰 변화를 가져온 작은 수정사항을 곧 공개할 예정이므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에게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실수 샵 1. 일어났을 때 술을 마시지 않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 곧장 커피포트로 향합니다. 그것은 위안이 되고 일상적이지만 선배들이 아침에 가장 먼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신체는 세포를 복구하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며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등 계속해서 활동합니다. 하지만 6시간에서 8시간의 휴식 중에는 어떤 수분도 섭취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밤새도록 물을 금식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쯤에는 아직 느끼지 못하더라도 몸은 이미 약간 탈수 상태입니다. 이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 감각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당신은 갈증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의 세포는 이미 수분 공급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탈수증은 은밀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통으로 잠에서 깨어나거나 몸이 뻣뻣하고 느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잠을 못 자거나 노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노인들도 있지만 진짜 문제는 몸이 물을 구걸하고 있다는 점이다. 클라라라는 아침을 이렇게 시작하곤 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안개 속에서 눈이 완전히 뜨이기도 전에 커피 한 잔에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맥주를 마셔도 그녀는 완전히 깨어나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하루의 첫 번째 음료를 실온의 물 한 잔으로 바꾸고 나서야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상온의 물은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위에 자극을 주지 않으며 신체가 더 효율적으로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특히 소화 시스템이 아직 깨어있는 아침에 더욱 그렇습니다. 클라라라는 침대에서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단 한 잔만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뇌 혼미 현상이 줄어들고 오전 중반까지 활력이 넘치고 관절 통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변화이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자동차의 시동을 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뇌에 수분을 공급하며 수면 중에 몸에서 처리되는 독소를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너스 팁. 신선한 레몬을 짜 넣으면 간이 부드럽게 해독되고 소화가 촉진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 흔히 나타나는 변비나 장애 부진을 경험하는 경우 도움이 됩니다. 자문해 보십시오. 아침에 가장 먼저 마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하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조용히 속도를 늦추나요? 여기 가벼운 도전이 있습니다. 내일 커피나 차를 마시기 전에 실온의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3일 동안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당신이 얼마나 더 정신이 맑아지고 상쾌해지는지 보고 놀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나요? 아니면 클라라라처럼 바로 커피를 마시러 가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귀하의 경험은 다른 사람이 시청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수 샵2. 한 번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는 것. 우리 모두는 긴 산책, 운동 후, 또는 잠에서 깬 직후에 목이 마른 느낌을 받고 한 번에 물을 마시기 위해 큰 컵의 물을 찾으러 손을 뻗은 적이 있습니다. 빠른 수정인 것 같죠?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실제로 득보다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 번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이 물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 초과 급물을 해야 합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내 체액의 균형을 맞추도록 설계되었지만 한꺼번에 과도한 수분을 과도하게 공급하면 신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는 노인들에게 이는 심각한 고민거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을 너무 빨리 마시면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필수 미네랄이 소변을 통해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네랄은 건강한 신경기능, 근육 건강 및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어지러움증, 피로감을 느끼거나 심지어 근육 경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몸에 수분을 공급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 물질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클라라라는 이 교훈을 힘들게 배웠습니다. 그녀는 항상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침에 큰 잔 몇 개를 내려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물을 너무 많이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른한 느낌을 받았고 걷다가 종종 현기증이 나거나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그것이 단지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는 과도한 물 섭취로 인해 신체가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필수 미네랄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클라라가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대신 하루 종일 천천히 마시는 방식으로 전환한 후에야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는 앉은 자리에서 한 잔을 마시는 대신 30분에서 1시간마다 소량을 마시기 시작하여 신체가 시스템에 부담을 주지 않고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많은 양의 액체를 처리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고도 클라라라의 신장이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물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었고 에너지 수준이 향상되고 근육이 뻣뻣해지지 않았으며 하루 종일 더부룩함을 훨씬 덜 느꼈습니다. 실수 1. 하루 종일 물을 마시지 않음. 한 번에 여러 잔을 마시는 대신 하루 종일 천천히 물을 마시십시오. 30에서 60분마다 조금씩 마셔서 지속적인 수분 공급을 목표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신장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물을 처리할 시간을 갖게 되며 신체가 중요한 미네랄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물의 양이 얼마나 적절한지 궁금하다면 일반적으로 하루에 온수 단위로 체중의 절반 정도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체중이 140파운드인 경우 하루 종일 70온수의 물을 퍼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목이 마르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는 수분을 공급하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수분을 공급해야 한다는 느낌은 피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번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마시는 것을 선호합니까? 귀하의 이야기는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수분 공급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 2. 식사 중에 물을 마시는 것. 식사하는 동안 물을 홀짝이는 것은 우리 대부분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소화에 도움이 되고 음식으로 인해 질식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노인의 경우 식사 중에 물을 마시는 것이 실제로 소화를 더 힘들고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장은 위산을 사용하여 음식을 분해하도록 설계된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식사 중에 물을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 음식을 분해하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시스템이 느려지는 노인의 경우 이는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심지어 속쓰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식사 후에 지나치게 포만감이 느껴지거나 가스가 차거나 나른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는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식사를 즐기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범 선배인 클라라 씨는 수년 동안 식사 후에 불편함을 느낀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점심과 저녁 내내 물을 마시면서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지만 종종 몸이 더부룩하고 나른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소화불량이나 속쓰림도 겪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영양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 중에 물을 마시는 것이 실제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클라라는 간단한 변화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식사와 함께 물을 마시는 대신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후 30분에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다리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결과는 거의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며칠 만에 클레러는 복부 팽만감이 극적으로 감소하고 소화불량이 줄어들었으며 전반적으로 훨씬 더 나은 소화 기능을 발견했습니다. 위가 가벼워졌고 식사 후에도 더 이상 나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불편한 포만감이나 가스 없이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행 가능한 팁. 소화를 최적화하고 불필요한 불편함을 피하려면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후 30분에 물을 마시십시오. 단, 식사 중에는 마시지 마십시오. 이를 통해 위산이 효율적으로 작용하여 음식을 적절하게 분해하고 소화 시스템이 과도한 수분으로 인해 압도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 팁. 가슴 쓰림이나 위산 역류가 발생하기 쉬운 경우
특히 이 점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중에 물을 마시면 이러한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잠시 기다리는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당신이 찾고 있던 안도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전 시간. 며칠 동안 물 섭취량을 조정해 보세요. 식사 중에 물을 마셨다면 식사 전후 30분 정도 기다려 보세요. 배가 어떤 느낌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덜 부풀어 오르고 덜 무거운 느낌이랄까요? 이 간단한 변화가 변화를 가져오는지 몸이 알려줄 것입니다. 실수 3. 약물로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지 않음. 60세 이상이고 처방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수분 공급 요구 사항이 때때로 변하는 것 같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특정 약물, 특히 고혈압을 치료하거나 체액 유지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물이 신체의 수분 균형에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노인들은 자신의 약물이 눈에 띄는 방식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까지 조용히 탈수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약물은 이뇨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소변 생성을 증가시키고 신체에서 더 많은 수분과 전해질을 잃게 만듭니다. 혈압약, 이뇨제, 심지어 일부 항우울제와 같은 일반적인 약물도 이러한 탈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신체가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분을 섭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라를 생각해 보세요. 클라라는 수년 동안 혈압약을 복용해왔으며 그것이 자신의 상태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조용히 탈수증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어지러움, 피로함, 평소보다 훨씬 더 목마름을 느꼈지만 그것이 단지 나이가 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지속적으로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건조한 피부와 근육 경련으로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뭔가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클라라가 마침내 의사와 자신의 증상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혈압약이 신체의 수분 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특정 약물, 특히 혈압과 체액 저류를 관리하기 위해 처방되는 약물이 신장의 체액 처리를 더 어렵게 만들어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여 클라라가 자신도 모르게 탈수되고 피로 및 피부 탄력 저하와 같은 증상에 취약해졌습니다. 실행 가능한 팁, 약, 특히 이뇨제나 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 그에 따라 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조금 더 마시거나 마시는 시기를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 이로 인한 탈수를 보충하기 위해 오후에 추가로 물을 마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너스 팁, 다른 약물에도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특정 항우울제나 진통제와 같이 이뇨제가 아닌 일부 약물도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약물이 수분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공개적으로 대화하십시오. 클라라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물 섭취량을 조정한 후 불과 며칠 만에 개선을 보였습니다. 현기증과 피로가 줄어들고 피부가 더욱 촉촉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클라라가 물을 마시는 방법과 시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기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약을 복용 중인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의사와 상담하고 물 섭취량을 조정하여 몸의 균형과 건강을 유지하는 조치를 취하세요. 실수 4. 노인 특유의 탈수 징후를 무시함. 탈수증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구강건조입니다. 이는 분명히 숨길 수 없는 신호이지만
탈수는 특히 노인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의도에 포착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갈증에 덜 민감해지고 탈수 증상은 훨씬 더 미묘해질 수 있습니다. 구강건조증은 명백해 보일 수 있지만 혼란, 피로, 현기증, 근육경련과 같은 다른 징후는 쉽게 간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탈수와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종종 신체에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러한 징후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쯤에는 탈수가 이미 우리의 건강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수분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각한 합병증을 피하는 것입니다. 노인의 탈수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혼란, 요로 감염, 신장 문제,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 감소 및 정신적 명료함, 근육경련과 현기증이 균형과 조정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낙상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클라라의 경험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흐릿한 느낌이 들기 전까지 탈수가 정신적 명료함과 에너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종종 운동 후 피곤함, 허약함, 근육경련을 느꼈지만 이를 노화의 일부로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탈수의 더 깊은 징후에 대해 배우고 의사와 상담한 후 그녀는 자신의 몸이 생각보다 훨씬 일찍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클라라의 몸은 갑작스러운 피로나 근육경련과 같은 증상으로 그녀에게 경고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이를 탈수의 징후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피로, 혼란, 현기증, 근육경련 등을 겪고 있다면 수분 섭취량을 확인해 보세요. 이를 수행하는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은 소변의 색을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소변 색깔, 연한 노란색에서 연한 짚색. 소변이 이 정도 색이라면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탈수 징후, 소변이 더 어두운 호박색, 꿀 또는 갈색이면 몸이 물을 붙잡고 있다는 신호이며 더 많이 마실 시간입니다. 어두운 소변은 신장이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 소변을 농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신체의 체액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수분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신체의 신호를 듣는 것입니다. 소변 색깔이 짙어지면 즉시 더 많은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보너스 팁. 탈수는 에너지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른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탈수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더욱 지속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면 전반적인 활력을 향상하고 주의력과 활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클라라가 소변 색깔을 통해 자신의 수분 공급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배운 후 소변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활력이 넘치고 피로함을 덜 느꼈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고 나면 찾아오던 근육 경련이 줄어들었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탈수증이 단지 갈증을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몸이 그녀에게 보내는 다른 미묘한 신호를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물 섭취와 연관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탈수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몸에서 이러한 징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귀하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도 탈수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인들이 자주 범하는 일반적인 수분 섭취 실수를 알아냈으니 이제 그 지식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클라라의 여정은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사실 클라라의 건강은 너무 빨리 좋아지기 시작해서 7일째가 되자 그녀는 이미 몇 년 전보다 더 가볍고 더 맑아지고 더 활력이 넘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수분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간단한 7일 수분 공급 계획을 통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일부 변경을 하고 있든 새로 시작하든 이 계획은 단 일주일 만에 놀라운 기분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일 수분 공급 계획. 레몬수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매일 아침 따뜻한 레몬수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는 신진대사를 시작하고 전날 밤의 독소를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레몬의 비타민C는 면역 건강과 소화를 지원합니다. 최적의 결과를 얻으려면 기상 후 30분 이내에 마셔야 합니다. 어디든 물병을 가지고 다니세요. 재사용 가능한 물병을 들고 다니면 하루 종일 간편하게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TV를 시청할 때, 산책을 할 때, 심부름을 할 때 항상 휴대하세요. 물병을 손에 쥐고 있으면 수분 공급을 잊어버리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허브티를 마셔보세요. 허브티는 편안함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수분 공급도 도와줍니다. 카모마일, 페퍼민트, 생강 등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를 하루 종일 함께 즐겨보세요. 이 차는 또한 소화와 휴식을 지원하여 수분 공급 계획에 완벽한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물 마시기 알림 설정. 가끔 우리는 바빠서 술 마시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거나 수분 공급 앱을 사용하여 한두 시간마다 물을 마시도록 알려주세요. 이러한 미리 알림은 올바른 방향을 유지하고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마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7일간의 수분 공급 계획이 끝날 무렵 클라라는 새로운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날은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적응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3일째가 되자 그녀의 에너지 수준은 높아졌습니다. 5일째에는 소화 능력이 좋아졌고 7일째에는 몇 년 전보다 더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뇌의 안개가 걷히고 소화가 더 이상 부진하지 않았으며 더 젊고 활력이 넘쳤다고 말했습니다. 물 섭취량을 조절하고 수분 공급 계획을 고수하는 단순한 행동이 모든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변화가 너무 크거나 너무 복잡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수분 섭취량을 관리하기 시작하는 데는 결코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60대, 70대 또는 그 이상이든 상관없이 작고 지속적인 변화는 건강과 기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 이러한 변화를 느끼기 위해 멋진 프로그램이나 값비싼 보충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일정한 수분 섭취, 약간의 인내심, 몇 가지 건강한 습관에 집중하세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어떤 작은 수분 변화를 시작할 수 있나요? 7일 계획을 따르고 주말까지 기분이 어떤지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오늘 이 내용이 필요한 사람과 공유하세요. 수분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을 증진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이며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